Сайн мэцхан үзэгчтэй бид өнөөдрийн зочноор Солонгосын алдарт сэтгүүлчтэй ярилцах гэж байна. Энэ удаагийн дугаарт Oh My News мэдээллийн сувгийн продюсер, ерен сурчлах сэтгүүлч Гу Ёншиг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Сеулийн дуу хоолой YouTube сувгийн захирал Им Ёнсу нар оролцож байгаа юм а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메노. 몽골에 온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저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네, 우리 구영식 기자님 통해서 같이 온 겁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몽골의 날씨가 어때요? 좀 추우니까? 저희가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눈이 내렸어요. 눈이 왔습니다. 네, 하얀 눈이 왔어요. 약간 추웠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승마했던 말을 탔던 곳은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네, 아주 추웠어요. 밤에 특히 밤에. 울란바토르 공항 내리자마자 되게 춥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지금 가을 날씨니까 그 얇은 옷 입고 왔거든요. 근데 뭐 눈발 날리고 그래 좀 추웠는데 또 바로 뭐 저기 우리는 관광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몽골 초원으로 이제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이동했죠. 거기 가서는 그 초원 가서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몽골의 가을인데 네. 날씨가 좀 달라요. 네. 울란바토르 날씨는 좋아요. 지금. 네, 지금 낮에는 그 저희하고 비슷한 서울하고 비슷한 날씨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만한 날씨예요. 이번에 몽골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이 세 사람 말고 여기 총 네 명의 기자가 왔어요. 한 사람은 오늘 이제 한국으로 갔고요. 저희 세 사람만 남은 건데 네 사람이 한국에서 이 맛있는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뉴스에 대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몽골에서 하려고 온 거예요. 관광이 아니고 몽골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에 관한 뉴스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세 사람은 어디에 가십니까? 뭐? 전진벌드? 갔던 곳. 천진벌드. 그러니까 여기 울란바토르에서 동쪽 지역에 말 탈 수 있는 곳. 네, 말을 탈 수 있는 곳에 갔어요. 재미있어요? 오, 너무 훌륭했어요. 네. 전에 말 탈 수 있습니까? two times. 그러니까 두 번 말을 탄 적은 있어요. 지금은 세 번째? 네. 근데 두 번은 그냥 말만 탄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약간 걸은 거죠. 조금. 이번에는 달린 거예요. 네, 말과 함께 달린 거예요. 네. 뭐래? 네. 총 25km. 예, 25km. 굉장히 긴 거리를 말과 함께 달린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아주 훌륭했어요. 똑같아요? 네, 똑같이 이제 그 게르 텐트. 예, 거기서 이제 이틀 묵으면서 승마 체험, 말 체험 이틀 해서 같이 초원을 달리고 톨강도 건너고 말 타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유목민 집에 갔어요. 말을 타다가 유목민 집을 갔는데 거기 아주머니께서 보즈, yes, 만두, 네, 몽골 만두를 직접 빚은 만두를 저희한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만두가 제가 먹어봤던 몽골 만두 중에 가장 맛있는 만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몽골의 볶음국수 초이왕. 초이왕? 예. 너 아주 맛있었어요. 말고기로 만든 거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그 고소한 맛이 나와서 너무나 맛있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조금 달라요. 고기를 많아요. 그래서 맛이 어때요? 저는 몽골을 처음 방문해서 아하. 몽골 음식을 처음 접해봤는데 토마호크 바베큐. 아, 그거를 또 직접 해서. 오일 바르고 토마호크 그 소고기에다가 그 이제 오일 바르고 소금 바르고 후추 이렇게 해서 그 바베큐 요리를 한 거죠. 바베큐. 근데 최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 토마호크 바베큐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원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더 맛있었고 그 유목민 그 집 가서 거기 주인 아주머님이 내준 만두. 아하. 만두. 근데 한국은 고기 플러스 야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 말고기? 아니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예, 야채는 안 들어가고 말고기인데 육즙이 양고기. 나오는데 뭐 맛있었습니다. 맛있었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밀크티. 수태차. 수태차?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먹을 만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허럭을 먹었어요. 허럭? 네, 허럭. 네. 근데 허럭은 제가 몽골에 처음 왔을 때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맛있었어요. 그 허럭의 그 염소고기가, 양고기가. 근데 이번에는 염소고기로 허럭을 만들었는데 그때 먹었던 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다시 날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가. 네.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간 감자, 그 다음에 당근 이런 야채도 아주 맛있었고요. 그 국물들이 염소고기에 국물들이 배어 있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한국에서만 했고요. 몽골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네 사람이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기자들의 맛집. 아하. 기자들의 맛집. 네, 기자들의 맛집인데 첫 번째 해외 촬영지가 몽골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와서 몽골 만두, 그다음에 몽골 볶음국수, 그다음에 우유차, 그다음에 허럭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뉴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촬영을 해서 아마 다음 주면은 그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연부인이 부부 기자 역할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제 먼저 소개를 하고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할 텐데 이 친구는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네, 부인 김건희와 한 수개월 동안 여러 달 동안 직접 통화를 한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그 7시간 통화한 거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저 장인수 기자는 그거를 MBC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 기자고, 여기는 그 통화를 한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순이가 얘기를 해봐. 21년도 7월 16일 날 지금 구속된 전 영부인이죠. 예, 김건희 씨가 21년도 7월 16일 날 첫 인터뷰를 했고요. 전화 통화를 했고 그 후로 이제 7개월 동안 이게 통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자기네 사무실로 와라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한번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구속된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학력이나 학교, 학교? 예, 위조. 네, 그죠. 네. 그리고 학력 이제 위조. 김건희 모친 엄마에 대한 비리들,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몽골에서도 보면 이제 국영 방송이 있고 이제 인터넷 방송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는 서울의 소리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그리고 많이 안 보죠. 서울의 인터넷 방송은 이제 한정된 회원들만 볼 수 있고 많이 보지는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국영 방송 이제 MBC, 그래서 MBC 장인수 기자님한테 제가 이제 김건희 씨하고 7시간 45분 통화했던 녹취록을 제가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MBC 국영방송에서 한번 이거를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수 기자님하고 저하고 그때 인연돼서 그 당시에 22년도 그 다음 해에 22년도 1월 17일 날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에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예. 네, 그 저는 이제 지난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그 김건희 씨와 3차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직접 그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인터뷰를 3번 했습니다. 그런 공통점들이 저희도 기자들이 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오는 압박, 압박이 있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압력이 있었고 이제 또 당선까지 됐잖아요.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대통령까지.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경찰, 검찰이 저 회사 보이스 오브 서울 회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대표 해서 이제 압력이 들어왔죠. 고소 고발 예, 많이 들어왔었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로부터 4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장모 김건희 씨의 엄마로부터 한 번에 민사소송 3억 원, 네,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가 그것도 이제 중간에 그 장모가 소송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앞서 고소 고발 당했던 4건의 그 건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 거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압박들이 있었던 거죠. 부인과. 그 중에 어떻게 증명했나요? 증명한 부분이 있었냐. 우리는 이제 공통점이 이제 지지난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기간 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이제 우혹 취재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했고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되고 나서도 꾸준히 이 사람들이 김건희라는 그러니까 전 영부인이죠. 구속된 김건희 삶이 다른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남의 대학 논문 남의 거를 갖다 쓰고 기재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상식이 안 맞는 영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이제 계속 제가 국정농단 하는 거를 계속 감시를 했죠. 명품 가방. 그래서 김건희를 만난다는 목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를 통해서 과연 김건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라.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파악했던 김건희라는 사람은 명품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 통해서 샤넬 화장품, 샤넬 향수, 그래서
목사 통해서 들어가서 도대체 그 목사를 통해서 재미교포 목사예요. 재미교포.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한국 사람인데 그 재미교포 목사인데 그냥 그건 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김건희를 만난다 하길래 그 당시에는 취재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 잘 가져라. 그래서 목사님이 김건희를 만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좀 이분 통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샤넬 화장품 향수 사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영부인 김건희 목사 단둘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김건희 여비서가 비서가 전화 받고 김건희한테 전화를 주면서 국정 누구를 임명하라는 얘기를 통화하는 거를 듣고 그 목사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취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 후로 또 자리가 생긴다면 다시 만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만남 때는 디올 백을 사줍니다.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제 돈으로 사비로 사갖고 목사한테 주고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시계 몰카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디올백을 받는 게 화면에 찍힙니다. 디올백을 선물 받는 게 찍히고 얼굴도 찍히고 그래서 이제 그 취재 후 1년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보도를 합니다. 장기수 기자님하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김건희 씨의 학력 석사 학위가 취소가 됐어요. 네, 표절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논문을 베끼고 갖다 썼기 때문에 그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석사학위는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도 문제가 많은 논문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검증 단계에 있고 그것도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이제 박사가 아니고 그냥 대학 졸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학력들을 나쁜 방법을 통해서 석사, 박사를 딴 거죠. 예, 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그게 다 이제 언론들의 검증 보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난 거였어요. 대한민국 시민들이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 두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갔잖아요.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이 된 거는 그동안 이제 언론들의 지속적인 검증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한국의 시민들이 국회에 나가서 계엄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계엄을 내란을 일으킨 혐의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그거는 한국 국민들이 힘에 의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결국은 감옥에 간 거죠. 적자 제작상 경제에 어떤 영향을 왔습니까? 경제? 네, 경제. 윤석열 정부 때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내란까지 일으키면서 한국 경제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게 됐는데 그 대통령이 부부가 함께 구속됨으로써 한국 경제가 안정됐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지금은 주식의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고 주식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오늘 역사상 최고.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한국 경제가 안정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 됐죠. 그 두 사람의 구속이. 예. 임기를 채우면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예, 이게 그렇죠. 3년으로 이제 끝내고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걸 막고 해서 이제 오히려 불법 비상계엄령이라고 이제 돼서 지금 둘 다 윤석열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 2년이라는 임기가 남았었는데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구속이 이르렀고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니까 이제 또 해외 사람들이 또 투자도 하고 경제가 이제 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역대 최고의 주가 지수 4,000포인트를 찍었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역사상 가장 주가가 최고로 많이 찍은 4,000포인트를 찍었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기자들이, 경찰들이 어떻게 일해야 돼요? 예. 당연히 기자들은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까지 저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부패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언론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요.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것을 폭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폭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잘못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또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 지지난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지지난 윤석열, 김건희 지지난 대선은 대한민국에서는 검찰 윤석열이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합작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는데 언론들이 같은 편을 먹었어요. 비리 있고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이런 구영식 기자님, 장희수 기자님 같은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언론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비판하는 매체는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대통령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 언론, 검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게 그 부패한 비리들이 많은 윤석열, 김건희, 영부인 살아온 인생이 부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권력은 윤석열 권력은 분명히 부패할 것이고 국정농단할 것이고 국정농단이 이제 대통령 김건희가 대통령이었어요. V0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예, V1이 대통령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VIP의 약자입니다. 예, VIP. 근데 VIP? VIP를 대통령을 한국에서는 VIP를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V0 김건희가 다 한 거예요. 영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거지 김건희를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가 막 누구를 임명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런 거 부패한 것 있어서 이제 김건희는 구속되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언론들이 그 윤석열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힘이 있는 언론일수록 더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언론들의 등을 얻고 그 응원을 받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이명숙 기자께서 언론과 검찰의 얘기를 한 것처럼 검찰이 상대 후보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부당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쳐서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대통령이 탄생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똑같은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부패 나오는 것 좀 힘들어요. 지금 대통령 적자들이 VIP. 네. 제가 최근에 몽골 뉴스를 보니까 몽골도 이제 그 고위 공직자의 자제가 호화스럽게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뭐 비싼 가방, 명품 가방을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하고 해서 그때 그 몽골의 그 젊은이들이 제가 저 수바타르 광장에 자기 가방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엄격한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높여서 그런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목소리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뭐 공직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그렇게 부패를 저질러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더욱 그 부패가 더욱 커지는 거죠.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패한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정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현 대통령,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분은 이제 살아온 인생이 완전 시골, 그 팔남매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형,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주성가해서 국민학교 졸업, 그리고 검정고시 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 출신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대학교 가서 변호사를 하고 후에 변호사를 하고 인권 변호사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행정가였고, 이제 성남시청의 그 행정을 하는 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래서 그러나 이제 행정적으로는 최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5개월 됐나요? 5개월 됐는데 전 정부하고 틀리게 깨끗한 우리가 감시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전 정부보다는 부패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 의문점이 있으면 다 알리고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되니까 또 외국 바이어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지금은 이제 부패한 정부를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거기에 있는 지금 혼란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기. 이제 국민의 구속된 정당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거기도 내란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속되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특별검사가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특별검사가 생겨서 지금 계속 이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쪽 윤석열 지지했던 윤석열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정당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 내년 정도 되면 다 그런 불법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 더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에 처음 와는 기분이 어때요? 다시 올 거예요? 저는 그냥 유목민들,
그 초원의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 노마드. 노마드. 예. 노마드. 아, 그게 이제 승마할 때 이제 저를 이제 케어해줬던 유목민, 그분들이 뭐 18, 19, 20 이렇게 나이라 하더라고요. 20, 나이 20대, 20대 나이인데 되게 순박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좀 틀리게 되게 순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되게 착해 보였습니다. 여름 푸른 초원을 달리고 싶어서 여름에 또 다시 이번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근데 여름에 초원을 한번 또 다시 달리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좋아요. 네, 또 한 번 더 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멤버들.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몽골에서 말을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 그다음에 몽골에 와서 말은 탔으나 말과 함께 달려본 사람과 달려보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사실은 이 4가지를 다 이제 해당되는 사람인데 당연히 저는 꽃피는 봄이든 푸른 초원이 되는 여름이든 단풍이 드는 가을이든 또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든 언제든지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목동들이 그 말을 이끄는 목동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잘 인도를 해줬지만 그때가 되면 저 혼자서 말을 탈 수 있겠죠. 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За үзэгчдээ бид бүхэн Солонгосын Oma News одоо мэдээллийн сайтын продюсер Гу Ёншиг болоод The Voice of Seoul мэдээллийн сайтын захирал Им Ёнсу нар өнөөдрийн зочноор оролцлоо. Хамтдаа үзэгчдээ баярлалаа.